세계 최대 가스 부국이 배 한 척 값을 아끼려다 웃돈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카타르입니다. 6조 원을 절약하려던 선택이 20조 원짜리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쟁이 평생 월급의 수백 배가 바다 위에서 증발한 셈입니다. 30%나 싼 가격에 숨겨진 함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결국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게 되었을까요? 바다 위 보온병 전쟁의 전말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재앙을 말하지만 진짜 공포는 현장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2023년 11월 호주 동부 퀸즐랜드주 글래드스톤 인근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LNG 운반선 CESI 칭다오호가 멈춰섰습니다. LNG 운반선이란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나르는 특수 선박입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엔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63도를 유지해야 하는 선박의 배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전력 개통까지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배는 커티스 아일랜드 LNG 터미널을 수주일간 가로막았습니다. 터미널을 운영하는 호주 에너지 기업은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다른 LNG선 3척의 선적 일정까지 밀렸습니다.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CESI 글래드스톤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운항불능 상태에 빠져 견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호주 해사안전청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CESI 칭다오호의 호주 입항을 2024년 6월까지 금지했습니다. 유사한 사고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제재였습니다. 문제 원인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산 LNG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열 시스템의 결함, 용접 불량, 배관 누수. 문제의 목록은 길었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추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손실액이 20조 원을 넘길 수 있다고요. 20조 원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인당 40만 원씩 부담해야 채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다 위에서 연기가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중국산 배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한국보다 30% 저렴하다는 계산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배 한 척당 대략 2천억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척을 주문하면 6조 원에서 9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은 단순히 철판을 이어붙인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 상태를 수만 킬로미터 항해 내내 유지해야 하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상태의 가스가 기체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호주 앞바다에 그 사고 소식이 전해지던 날, 한국 조선소들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카타르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생산 확장 프로젝트였습니다. 북부 가스전 개발을 통해 연간 LNG 생산량을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산하는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LNG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카타르는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약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였습니다. 100척이면 최소 2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사드 알카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때 중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소를 필두로 한 중국 조선사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배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0%라는 숫자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배 한 척당 700억 원에서 9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00척 기준으로 6조 원에서 9조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선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저가 수주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밑지는 장사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카타르는 결국 중국에 상당 물량을 맡겼습니다. 2020년 6월 한국조선 3사와 100첩 이상의 슬롯 예약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중국에 넘겼습니다. 후동 중화조선이 1차로 10여 척을 가져갔습니다. 한국조선 업계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가격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조선사 관계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격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품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품질을 포기하면 LNG선이 아니라 그냥 철덩어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30%의 할인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 조선 산업의 성장 속도를 믿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중국도 한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30%의 할인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뺀 가격이었습니다. 2020년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카타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LNG 운반선을 이해하려면 먼저 LNG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의 영어 약자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야 배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커서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영하 163도라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상태의 LNG가 다시 기체로 변합니다. 이 현상을 보일오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자연 기화 현상입니다. 보온병에 담긴 얼음이 서서히 녹는 것처럼 LNG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기체로 변합니다. 잘 만든 LNG선은 이 보일오프 비율이 하루에 0.1% 미만입니다. 한 달을 항해해도 전체 화물의 3% 정도만 기화됩니다. 이 정도는 배의 연료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일오프 비율이 높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산 LNG선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열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외부의 열이 화물창 안으로 스며들었고 LNG가 예상보다 빠르게 기화되었습니다. 어떤 배들은 보일오프 비율이 하루 0.3%를 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한 달 항해 기준으로 10% 가까운 화물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자 배달을 떠올려 보세요. 보온 가방이 좋으면 피자가 따뜻하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보온 가방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피자가 식어버립니다. 중국산 LNG선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피자가 식는 정도가 아니라 증발해서 빈 상자만 도착하는 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화물창 기술의 미숙이었습니다. LNG선의 화물창은 단순한 철제 탱크가 아닙니다. 여러 겹이 단열재와 특수 강판으로 이루어진 정밀한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설계 능력뿐 아니라 제작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설계도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GTT사로부터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GTT는 전 세계 LNG 화물창 기술의 90% 이상을 보유한 프랑스 기업입니다. 라이선스란 기술 사용 허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느다란 틈새로도 열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용접 한 땀 한 땀이 완벽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정밀 작업을 수행할 숙련공이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품질 관리였습니다. LNG선은 건조 과정에서 수천 번의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대량 수주를 받아놓고 납기에 쫓겼습니다. 품질보다 속도를 우선한 결과가 바다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밀은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에 있습니다. 멤브레인은 얇은 막이라는 뜻입니다. LNG를 담는 화물창 내벽에 종이처럼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기술입니다. 이 금속 막의 두께는 겨우 1.2mm입니다.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주름지게 접어서 화물창 전체를 덮습니다.
주름을 넣는 이유는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하 163도에서 금속은 심하게 수축합니다. 주름이 없으면 강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얇은 강판들을 이어붙이는 용접입니다. 허용 오차는 0.1mm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입니다. 이 정밀도를 수천 미터 길이의 용접선 전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숙련된 인간의 손만이 이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용접 장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의 손은 용접 토치를 악기처럼 다룹니다. 용접 토치란 금속을 녹여 붙이는 도구입니다. 불꽃의 온도와 이동 속도, 각도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절합니다. 이것은 교과서로 배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손끝에 녹아들어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는 이런 용접 장인이 수백 명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LNG선 화물창 용접만 전문으로 합니다. 다른 용접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LNG선 보일오프 비율은 하루 0.0% 수준입니다. 한 달 항해해도 2% 정도만 기화됩니다. 중국산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곧 돈입니다. LNG 가격이 톤당 $500라고 가정하면 17만 박미터짜리 LNG선 한 척의 화물 가치는 대략 4천억 원입니다. 보일오프 비율 1% 차이는 40억 원의 손실 차이를 의미합니다. 선주들이 조선소의 실적을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최소 5년에서 10년가량 운용한 데이터가 쌓여야 선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축적된 운항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에게는 이런 검증된 실적이 부족합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경험은 단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손끝에 달린 기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수조 원의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추고 해외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살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용접공들의 손끝에 축적된 수십 년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당시 카타르 에너지 본사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국산 LNG선들의 결함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물창 누수, 단열재 탈락, 배관 동파. 문제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보일오프 손실이었습니다. 배를 띄울 때마다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카타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드 알카비 장관은 한국 조선 3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2020년에 일부 물량을 중국에 넘겼던 바로 그 카타르가 다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발주된 128척 중 한국이 90N을 가져갔습니다. 중국은 기술력 문제로 추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도크는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도크란 배를 건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LNG선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고 LNG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중동에 가스를 실어 나르가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한국 조선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문하시면 2028년 이후에나 인도가 가능합니다. 4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생산한 LNG를 실어 나를 수 없었습니다. 가격도 문제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산 LNG선 한 척이 2,500원 선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3,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4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중국보다 30% 비싸다고 외면했던 한국산 배가 이제는 50% 이상 비싸졌습니다. 그래도 카타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협상은 카타르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량 발주 고객으로서 할인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돈을 주겠다고 해도 순서를 앞당기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다른 고객들의 주문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타르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엄이란 정가보다 더 얹어주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척당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0년에 아끼려 했던 6조 원보다 훨씬 큰 돈을 더 쓰게 된 셈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씁쓸한 농담이 돌았습니다. 과거에는 깎아주세요가 통했지만 지금은 돈 더 줄 테니 제발 만들어만 주세요가 되었다고요.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타르가 돌아왔다고 해서 한국 조선업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17%에서 20% 사이입니다. 10척 중 6척 이상은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은 2척 정도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이 휩쓸고 있는 것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입니다. 벌크선은 철광석이나 곡물 같은 화물을 싣는 배입니다. 컨테이너선은 공산품을 담은 컨테이너를 나르는 배입니다. 이런 배들은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박합니다. 마진이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이익을 말합니다. 반면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고부가 가치란 기술력이 높아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0%를 넘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아서 중국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성벽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 확보를 국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스카우트 시도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국 조선소 핵심 인력에게 연봉 3배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톤당 수십 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형 해운사인 상선 미쓰이가 중국 조선소 신규 발주를 보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같은 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후 이 조치가 1년 유예되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마지막 성을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한국 조선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 조선업의 몰락을 떠올리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지만 한국에 추월당한 뒤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기술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NG선 건조 기술은 10년, 20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으로 단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추격은 지교하고 한국이 방심하는 순간 격차는 좁혀지게 됩니다. 카타르 이야기에서 시선을 돌려 한국 조선소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호황입니다. 수주 잔량이 넘쳐나고 도크마다 배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한국 조선업의 인력 현황을 보면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17.1%에 달합니다. 미충원율이란 필요한 인원 중 채우지 못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산업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약 7,000개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연평균 1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7년부터는 무려 13만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 유명한 멤브레인 용접 장인들도 대부분 50대와 60대입니다. 10년 후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은퇴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이어받을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조선소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50도 가까운 열기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업합니다. 고소 작업과 밀폐 공간 작업이 많아 위험합니다. 고소 작업이란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게다가 처우 문제도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노동력으로 메우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LNG선 건조에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단시간에 익히기 어렵습니다. 현재 조선업 종사자의 약 20%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24년에는 신규 채용 생산 인력의 86%가 외국인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숙련공이 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부 조선소에서는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밀려드는데 배를 만들 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2024년 숙련공 부족으로 일부 컨테이너선 인도 일정을 수개월 미룬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호황이라 고객들이 기다려주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배를 못 만드는 아이러니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정부와 조선사들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취업을 보장하고 숙련공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카타르가 무릎을 꿇은 것은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지속하려면 기술을 전수받을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LNG선 호황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사이클이 있습니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옵니다. 지금의 호황도 언젠가 꺾일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전 세계 해운 산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기름으로 움직이는 배로는 안 됩니다.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로 움직이는 배가 필요합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은 LNG선보다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고 부식성이 강합니다. 부식성이란 금속을 녹이는 성질을 말합니다. 더 정교한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이 분야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4년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수소 운반선은 더 어렵습니다.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야 합니다. LNG보다 90도나 더 낮습니다. 이 극저온을 유지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나라가 미래 선박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한국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LNG선 기술이 친환경 선박 기술의 토대가 됩니다. 극저온 저장, 정밀 용접, 특수 소재 기술이 모두 연결됩니다. 한국이 LNG선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리면 암모니아선과 수소선에서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숙련 기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카타르가 한국에 무릎 꿇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싼 것이 결코 싼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값어치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결과로 증명됩니다. 한국 조선업이 지켜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비싸도 대체 불가능한 명품이 되는 것, 값을 깎아달라는 요구에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의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조 원을 아끼려던 카타르의 선택이 20조 원의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30% 할인의 유혹 뒤에는 기술의 부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카타르는 웃돈을 주고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격만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기술력과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 값어치를 드러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승리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은 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조선업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이 LNG선에서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반도체에 이어 조선업까지 장악하려는 숨겨진 전략을 파헤칩니다. 한국이 방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